최근 황의조와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이 불거지며 역대 한국 선수 이적료 순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한국인 역대 이적료 8위는 2011년 AS 모나코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박주영이었는데요. 하지만 65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박주영은 아스날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7위는 기성용입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맹활약을 펼친 기성용은 700만 유로의 이적료에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6위는 PSV 아인트호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박지성입니다. 당시 박지성의 이적료는 730만 유로인데요. 박지성은 약 7년간 맨유 소속으로 많은 활약과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4위는 2020년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황희찬의 이적료 1200만 유로. 3위는 2013년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이적료 1250만 유로였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이 순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는데요. 2위는 지난 시즌 도중 라이프치히에서 울버햄튼으로 완전 이적한 황희찬의 1670만 유로입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지난 시즌 직전 임대로 영입했지만 활약을 인정해 황희찬을 완전 이적시켰습니다. 1위는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이적료 3천만 유로입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뛰며 팀의 에이스가 된 손흥민, 3천만 유로의 이적료는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한편 해당 순위의 5위, 9위, 10위는 중국으로 이적했던 권경원, 홍정호, 김기희였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 이적시장 이 순위에 새롭게 들어가는 한국인 선수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과연 손흥민, 해리 케인 대한 클루셉스키 라인은 다음 시즌 변동될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다. 전력 보강이 한창이다. 챔피언스리그와 EPL 리그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로테이션 멤버가 필요하다. 게다가 2년 연속 챔스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토트넘의 스쿼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브 비수마를 데려왔고 최전방, 중원, 수비에서 전방위적 영입을 노리고 있다. 풋볼 런던은 23일 한국 시각 토트넘의 대대적 영입은 안토니오 콘테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옵션으로 쓸 선수들이 있다고 했다. 주전 골키퍼는 휴고 요리스다. 센터백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릭 다이어가 낙점받을 가능성이 높고 한 자리는 경쟁을 통해 옥석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진은 안개 속이다. 가장 확실한 주전은 벤탄쿠르 정도다. 하지만 공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데안 클루셉스키가 스리톱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풋볼 런던은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파트너십은 놀라웠다. 지난 1월 클루셉스키가 가담하면서 무시무시한 스리톱 라인이 됐다. 이번 여름 토트넘은 최전방 요원을 추가해야 하지만 세 선수의 위치는 너무나 견고하다고 했다. 히샬리송이 토트넘 후스퍼로 이적할 수 있을까? 토트넘이 알찬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 3년 만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에 복귀하는 토트넘은 거액을 들여 다양한 포지션의 새로운 선수들을 데려올 계획이다. 이미 이반 페리시치, 프레이저 포스터, 이브 비수마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센터백,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도 영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트넘의 4호 영입으로 유력한 선수는 미들즈브러의 유망한 오른쪽 수비수인 제드 스펜스다. 중앙 수비 쪽에도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파우 토레스 등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공격도 보강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 케인 등 기존 핵심 자원들과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임대로 합류한 데안 쿨루셉스키의 활약 속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4위를 기록했다. 리그 기준 세 선수는 공격 포인트는 총 45골 24도움이었고, 특히 손흥민은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의 대체 자원이 필요하다. 현재 스티븐 베르바인이 아약스 이적에 근접했다. 루카스 모우라의 거취도 확정되지 않았다. 브리안 힐이 임대에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즌을 소화하기에는 선수 숫자가 많지 않다. 이에 토트넘은 몇몇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영입이 유력한 선수는 히샬리송이다. 히샬리송은 2017년 와포드에 입단하며 잉글랜드 무대에 발을 들였고 인상적인 활약으로 한 시즌 만에 에버턴으로 이적했다. 이후 꾸준하게 에버턴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 역시 EPL 30경기에 출전해 10골 5도움을 기록했다. 영국 데일리 스타의 폴 브라운 기자는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히샬리송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선수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예전부터 관심을 보였고 진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 이적은 히샬리송 개인에게도 목표를 이룰 기회다. 영국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여전히 에버턴을 좋아하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대회에서 뛰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차기 시즌 UCL에 참가하는 반면 에버턴은 16위로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한다. 문제는 이적료다. 에버턴은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히샬리송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상되는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25억 원 정도다. 다만 에버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이보다 낮은 금액에도 매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골프광 가레스 베일이 자국 리그에서 뛴다. 카디프 시티와 연결되고 있다. 유럽 이적 시장에 정통한 니콜로 스키아 기자는 23일 한국 시간 카디프가 베일을 자유계약 FA로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팅은 긍정적이었고 카디프는 이제 베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라고 전했다. 베일은 지난 2013년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끌던 시절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3연속 우승을 달성할 때만 하더라도 주전이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추락하며 레알에서 쫓겨나듯 떠났다. 잦은 부상, 골프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이유였다. 중간에 토트넘 호스퍼 임대도 다녀왔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이제 베일은 조국 웨일스에서 뛰기로 결정했다. 웨일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베일은 경기 감각을 위해 많이 뛸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마침 카디프는 베일의 고향이자 자신이 직접 연 골프바가 있다. 아로 19의 이 골프바는 골프를 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다. 베일의 취미인 골프와는 안성맞춤인 도시다. 월드컵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골프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베일의 의지가 돋보인다. 카디프는 과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활약한 팀이다. 한국의 김보경이 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리그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베일과 카디프 사이에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가 이적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